아, 그래서 이렇게 긴 바늘이고 다 돌아가면 60이 되는 거구나. 이런 연습은 교과 문제집만으로는 안 돼요. 안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언제 수학을 너무 어려웠는지 아세요? 덧셈, 뺄셈? 오늘도 연산 얘기인가? 아니에요. 연산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기초여가지고 그렇고요. 진짜 힘들어하는 단원이 바로 2학년 2학기 시각과 시간입니다. 아, 시계, 달력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눈금시계를 진짜 집에 있는 집이 얼만큼 있을까? 1, 2학년이면 이제 핸드폰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시계를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핸드폰 앞에 시계는 그 눈금시계로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만큼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살펴보고 쳐다봐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것도 일단 가장 큰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 개념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여러 단원과 다르게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은, 노출이 안 됐으면 진짜 이거랑 저거랑 헷갈리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진법이 달라요. 수를 배울 때는 1, 2, 3, 4, 5, 6, 7, 8, 9가 다 차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10을 나타내네? 이런 것들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근데 시계는 60이 되면 60이라고 나오지도 않은데 앞에 C가 바뀌면서 여기 00이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진짜로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걸 기준화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규칙성이 전혀 없어. 일주일에 7일이고 1년에 12개월 이런 것들이 전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 너무 어려워하고요. 외워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계 달력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2학년 되기 전에 6, 7, 8세 동안 시계 달력 노출, 보여주기라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 시계 달력 너무 어려워하니까 문제집을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 주제별 관한 문제도 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계 달력 같은데요. 방학 특강 때 특강용 교재로 쓰고 싶은 교재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사심이 담겼어요. 네, 바로 끝! 스스로 시계 달력 계획표라는 교재입니다. 시계 달력까지는 알겠는데 계획표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시계 달력 배울 때 일단 제가 많이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념이랑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있어요. 사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 시각과 시간 그 개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1학년 때 정말 얕게 훑고 지나가요. 정각이랑 30분만 보는 정도로만 얕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이런 단원을 한다고 엄청나게 난이도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채워주는 엄마의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잘 연결해서 담았다라는 게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자주 노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재에서 노출도 해주고 있어요. 관찰이란 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시계를 살펴봐요. 우리 시계 처음에 배울 때 바늘 있는 시계를 준비해서 시계교구 준비해서 뭐 요거는 무슨 바늘, 요거 무슨 바늘, 여기 숫자 몇 개 있어, 숫자랑 숫자 사이에 뭐 작은 눈금도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는 것도 폭이 좁은 노출이거든요. 사실 시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시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디지털 시계도 많이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시계를 나타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시계 말고도 해시계 이런 거 있었어, 모래시계 이런 거 보드게임 할 때 아이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봤지? 라는 것들에 대한 사고를 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거 수학 같지 않고 이거 사회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정한 사고력은 지식과 지식을 내가 연결하면서 거기서 내가 사고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수학적인 거에 문제를 푸는 거에만 매몰돼 있어서 이런 부분의 사고 확장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쉬운 점인데 이게 잘 담아놨다 라는 거. 그리고 앞부분에 시계, 바늘 시계랑 그다음 디지털 시계 보는 것들. 디지털 시계도 숫자 나타내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6 나타낼 때 6 위에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아시나요? 7 쓸 때 7 앞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진짜 많이 풀게 돼요. 5학년 2학기 합동과 대칭의 최상위 문제집에 가면은 디지털 시계 보여주고 뭐 뒤집어진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배울 때 많이 노출하고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런 거 이제 암기 하듯이 이제 말하긴 하지만 실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했는지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1시간 60분이 그냥 기억만 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 이 눈금을 정말 따져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긴 바늘이고 다 돌아가면 60이 되는 거구나. 특히 디지털 시계에서 59에서 60으로 안 나오고 00 되는 거, 그런 것까지를 진짜 눈금을 좀 따져보면서 분을 세어보는 그런 연습들이 진짜 필요한데, 이런 연습은 교과 문제집만으로는 안 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노출해주는 이해 파트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관찰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개념을 계속 습득을 하게끔 그렇게 노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해서 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 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주제별에 관한 문제집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익히고 계산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문제와 버무려졌을 때, 문장제, 어떤 상황에 버무려졌을 때 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 처리할 수 있어를 보고자 하는 게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에 대한 노출이나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수학 문해력 파트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거든요. 문장제 고민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제 문제집을 사도 이렇게 구성된 경우가 진짜 없어요, 잘.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수영장에 있었던 시간은 얼만큼이야, 뭐 언제 들어갔어, 또는 이런 그림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죠. 국어와 수학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짧은 문장만 보고 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됐는데 나 요거 숫자 더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장제 푸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긴 글의 문장 구성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조건을 찾아서 답을 처리해주는 이런 문제 연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파트들도 있어요. 할머니 집에 몇 시에 갈 거야? 할머니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어? 다른 거죠. 몇 시에 갈 거와 몇 시간 동안 있었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시는 이럴 때 쓰고 시간은 이럴 때 써 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막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될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주면서 이때는 시라고 써야 되는지, 언제는 시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 시간 이게 단원의 문제를 풀 때 2시간 30분 걸렸으면 2시간 30분의 단위를 써야 되는데 2시 30분 이렇게 쓰는 경우, 이러면 가끔 어머님들이 숫자가 맞았다고 맞게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채점해 주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5계란 답을 써야 되는데 아이가 5라고만 썼어요. 걔를 안 썼어요.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단위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념이 이렇고 저렇고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들을 계속 길러나가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 시간 문제집 보면 난이기가 널뛰기 할 때가 있거든요. 점핑하고 막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가 넘어가고, 근데 너무 촘촘하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연습 페이지인데요. 낮 3시는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새벽 5시는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딤돌 최상위 2학년 2학기 문제집에 나와요. 기본 문제집에도 이건 언급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봤었고, 이제 오전, 오후 개념을 배우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헷갈리게 새벽 이러니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아이들은 오전, 오후가 항상 밝을 때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전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후야 라고 배웠어도 진짜 실생활에서 집어넣고 이거 정말 개념을 너가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면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이걸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 새벽 5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뭐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오전 5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흔치가 않아요.
정말 잘 틀리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여서 너무 아이들이 연습을 하기 좋게 잘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우리가 시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사실 그런 파트가 많이 있냐 없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느냐가 이런 주제별 교재를 푸는 이유거든요. 사실 그 이유 없으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집을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여러 개를 그냥 문제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싶어서 이런 교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한 문제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잘 짚어주는, 잘 건드리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게 좀 좋은 점이다 할 수 있고요. 계획표를 짜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시간, 시계, 달력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나 내일 몇 박 며칠 여행 갈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두 밤 자고 이런 것들의 개념이 다 서로 연결돼서 계산도 할 수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까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학 때 되면 진짜 이 동그란 생활 계획표를 많이 짰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오늘 해야 할 숙제가 뭔지, 오늘 해야 할 공부가 뭔지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 계획표까지 연습시켜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복사해가지고 열어놓고 매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런 거 너무 시키고 싶은데 그냥 하라고 하면 애들 안 하잖아요. 그래도 문제집에 있는 것도 이런 페이지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찝찝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다도 자기가 시간도 적고 그럼 나는 이 공부를 몇 시간 동안 공부했네 이렇게 계산도 하고 이게 이런 실생활의 계산이 계산 문제집 많이 푸는 것보다 남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시계, 달력, 아이들 너무 어려워하는 이 주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좋은 교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제 찾아가 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